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국도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 폴리올 수지 제조업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에폭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폭시 1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점이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악화와 판가에 대한 문제를 내 가지고 23년도에는 많은 매출액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에폭시 같은 경우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에폭시를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인 ECH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ECH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ECH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파미 생산량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2월 달부터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산물인 글리세린이 많이 생겼었고, 또 중국 내 이 글리세린 기반 ECH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게 따라서 ECH에 대한 판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도 같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것들만 받쳐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 하락폭을 조금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데, 이제 전방 산업까지도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글로벌 수요처의 에폭시 수지 수주 비중을 보게 된다면 페인트 및 코팅, 이제 전기전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업 쪽에서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설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큰 시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중국인데, 이 중국 측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이제 건설업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부분이 침체가 되게 된다면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소비 여력을 깎아낼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심리도 떨어뜨려서 이런 건설 등과 산업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약 1조 위안을 투입할 거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1조 위안 투입을 인해 가지고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최소 1조 엔의 저가 금융을 제공해 가지고 중국 가계에 대한 주택 구매를 촉진하겠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에는 조금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은 매출액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기회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바로 인도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인도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임시 예산안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에 인도 연방 정부 임시 예산이 약 전체 예산 규모가 47조 6,576억 8천만 루피, 약 5,81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규모가 6.1% 증가한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도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제 2월 달에 발표한 FY 2025년 임시 예산안 중 인프라 항목 편성 금액은 약 1,3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들이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뭐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임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임시 예산안과 과거 실제 집행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2024년도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돼 가지고 2024년도에 인도가 실제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주거 쪽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창각하기 위해서 5년간 2천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철도 쪽에서는 뭐 세계 철도회랑 건설 4만 개 일반 철도 차량이 고속철도 표준으로 전환, 광역철도와 나무바라트를 통한 도시 번역을 촉진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항공 쪽에서는 뭐 국방의 목적이 딥테크 기술을 강화하고 국방 부분 자립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개시, 그리고 인도 지역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규 공항 신설 지속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국도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주거와 철도와 이 항공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이런
이제 신공항 확장에 대한 건설과 이제 기존 공항을 이제 갈아치우는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주거와 철도와 항공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폭시가 가장 많을 수 있는 이 페인트 부분과 건설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내 주 에폭시 업체 캐파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2024년도에는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인도에 대한 수요와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2024년도보다 24.5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도학이 이제 인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봤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수혜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학에 대한 이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국도학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의 이격이 벌어졌고 이 둘이 이제 삼각형에 대한 모양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저점 부근인 36,500원 부근들을 계속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박스권 모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라는 거였죠. 결국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이 120평선 부근을 깨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관통하는 캔들이 나오고 이 4만 원을 돌파한 뒤에 이 부분에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런 36,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35,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학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매출액이 조금 좋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해였지만은 이제 2024년도에는 업황이 점점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2025년도 정도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